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RCRU 진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소연입니다. 한참 대기업 면접 시즌 진행 중인데요. 면접 탈락 소식을 듣고 좌절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취업이 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 분들께 이제 저와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로 보이는 면접 준비 방법을 통해서 합격의 기쁨 같이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두 주축인 기업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의 채용 시스템 변화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016년 삼성그룹은 채용 프로세스 중에 첫 관문인 서류 전형의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실제로 조직 내에 20년 동안의 고성과자분들을 대상으로 그중 하이퍼포머, 즉 고성과자분들을 선별해서 그들이 실제 입사 지원 당시에 제출하셨던 입사 지원 서류를 데이터화해서 빅데이터화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 지원한 신입 지원자들의 서류와 실제로 빅데이터화된 부분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 지원자가 실제로 입사 시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조직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 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마이더스 IT사에서 개발한 인시드 솔루션을 2017년 상반기 공채에 도입합니다. 인시드 솔루션은 눈여겨보셔야 하실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NCS나 블라인드 채용 등 취업 시장에서 가장 도드러지는 화두이자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인시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전체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활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신입 지원자가 입사 지원 서류와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형태로 축적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땡땡 기업이나 혹은 기관에 각각 부서별, 직무별 데이터를 추출해서 대표 구성원, 즉 고성과자가 지니고 있는 역량들을 데이터화하고요. 그리고 유사 구성원을 추출해 놓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를 통해서 매칭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한 지원자당 개별적인 레포트가 면접관들이 실제로 보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는데요. 그때 대표 구성원과 이 신입 지원자가 몇 %의 매칭도를 보이는지를 실제 레포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들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75% 이상의 매칭도를 가진 자는 합격, 권장선 이런 형태로 레포터의 결과치가 기술이 됩니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사 지원 서류와 그리고 인적성 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이 한 지원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강점의 경우 이 강점이 거짓말이 아닌 진짜 강점인지를 확인하는 구조화된 면접 질문들을 통해서 이게 거짓이 아닌지에 대한 검증의 절차를 계속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이 실제로 조직에 입사하였을 때도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준의 약점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증하는 질문을 예시처럼 주어주고 면접관이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질문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실제로 HR의 영역, 즉 인재, 사람을 향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IT처럼 다른 산업군들과의 접목이 다소 떨어졌던 분야가 HR 분야인데 2017년의 경우 IBM은 AI 왓슨을 활용해서 실제로 채용 시스템을 상용화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한 지원자가 지원했을 시에 이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자료를 분석해 봅니다. 성격이나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15초 안에 이 지원자가 면접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까지 확인해서 면접 일정을 메일로 통보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 15초입니다. 그리고 IBM의 채용 부사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채용 담당자라도 입사 지원서를 수천 통을 들여다보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중요한 인재를 사람의 편견 때문에 놓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으로 다시금 보자면 실제 채용 시스템 안에서 인공지능까지 활용하게 되는 단계에 왔다는 것은 사람은 후광 효과나 초도 효과 등의 여러 가지 편견이나 선입견들로 인재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쪽에 보여지는 하이어뷰 미국에 있는 회사의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면접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거짓말 탐지할 때 부착하시는 그런 심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장치를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지원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단어를 선택했다든가 아니면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혹은 코를 만진달까 아니면 이쪽을 이렇게 만지는 형태 등등으로 몸짓에 대한 부분, 표정까지 전문가 집단이 분석을 할 수 있지 않다면 사실상 모든 부분들은 객관적인 평가의 지표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관적인 평가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걸 시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면접은 대화입니다. 한정된 장소와 시간 안에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대화하는 상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대화하는 그 주제, 우리가 주제를 어떤 걸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면접관에 대해서 분석했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의 주제를 잡았다면 나를 어떻게 기억시킬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라는 방법론적인 부분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관 분석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분석인데요. 그들의 고민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땡땡 기업에 면접관이 3명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보면 3분에서 5분 정도가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들을 하시는데요. 기업들은 날로 달로 면접관의 인원수 자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8명까지 면접관이 들어왔다는 학생의 사례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한 명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중요한 인재를 놓치지 않겠다는 기업의 굳은 의지가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예시에처럼 인사 담당자, 실무자 이렇게 3분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양 사이드 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는 과장에서 팀장급 분들이 실제로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각자 역할들을 서로 가지고 한 지원자를 파악하려고 하실 겁니다. 보고자 하는 바가 저는 명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가서 저걸 갖고 와라는 걸 이해하기까지 신입사원에게는 총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마케팅팀 신입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 부장님과 실제로 연구개발 부장님은 서로 친분이 굉장히 돈독하신 분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나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얼굴 표정들이 울그락불그락해 보이시기도 하고 회의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우리 기업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되는 사업 분야가 어떤 쪽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마케팅 부장님과 연구개발 부장님이 실제로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마케팅팀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소연 씨, 저기를 가서 저거 갖고 와요 라고 다급하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때 바로 저길 가서 저걸 갖고 와야겠구나를 이해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년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1년 동안 비즈니스적인 성과로 본다면 사실은 신입사원은 0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으실 거고요. 근데 연봉이라는 부분은 성과를 내고 내지 않고에 따르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신입사원에게 1년 동안 연봉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신입사원이 굉장히 배우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사수분, 대리나 주임 분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노력이 덜 들어가는 일이지만 이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친구를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게 됩니다. 이 또한 비용으로 기업에서는 환산하게 될 것이고요. 쪼잔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 사원이 앉아있는 책상,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전기료 등등 여러 가지 시설 사용료까지 포함하신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인재가 육성되는 데까지 1년 동안 1억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억의 비용이 들었는데 1년 후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신입사원들이 퇴사를 합니다. 실제로 2년이 지났을 때를 보시면 50%에 가까운 신입사원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인사 담당자와 실무자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인재이구나 라는 부분을 모두 다 명확하게 가지실 거고 각자 역할에 따라서 오래 일한 인재의 덕목에 대해서 하나씩 역할을 가지시고 저는 그걸 파악하시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잡코리아의 설문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채용 담당자는 인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채용 시에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뜻은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장기 근속이 가능하려면 인성의 파트에서 가장 비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실성, 책임감, 인내심, 적극성입니다. 성실성과 책임감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공통 분모는 오랜 시간입니다. 성실하다는 것, 책임감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완수했던 경험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면접의 질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내심 부분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시간 혹은 예산 혹은 같이 일하는 팀원 이 셋 중에 하나가 모두 다 훌륭하게 조합되는 경우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동아리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때도 시간이 넉넉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예산이 풍족하셨던 적, 아니면 혹은 팀원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착착착 일을 완수해 줬던 적이 있으신 경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그냥 단 한 번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는 인내심을 갖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정말 다채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실 거고요. 적극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저는 리더를 해본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라는 부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리더를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면접관님께서 물으신다면 네 면접관님 저는 리더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리더의 역할, 직함을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땡땡 동아리 혹은 땡땡 프로젝트에서 팀원 6명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2명의 팀원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 제가 먼저 나서서 돕고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한 적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양한 적극적인 본인의 행동들을 이야기하신다면 적극성에 적합한 인재다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면접관 분석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선에 봤었던 땡땡 기업의 면접관 3분이시고요. 보통 1차 면접 때는 45세에서 55세의 남성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요즘 IT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의 팀장님들도 많이 보이시기는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4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선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객관적인 지표로 실제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의 주관이 작용되는 게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 남성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야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들을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에 취미나 특기 등을 작성하는 난에 이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주제가 있으시다면 활용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혹은 자기소개서에 어떤 사례를 작성하실 때도 한 번은 참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면접에 갔던 한 친구의 사례를 좀 들려드리자라고 한다면 면접관들이 본인에게 질문을 계속 제공하지 않아서 아 이제 탈락했구나라고 의기소침해하고 있었을 때 맨 마지막에 면접관이 땡땡씨 마라톤이 취미시네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코스와 진행했던 그 안에서의 어려움과 극복했던 과정들을 스토리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만족스러운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원분들이 들어오는 최종 면접인데요. 실제로 이분들은 장기 근속자이시자 회사에서 20대의 청춘을 다 보내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로열티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회사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나 그리고 임원분들의 경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제 최종 면접에 임하시기 전에 임원분들을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나 그분들이
주력으로 청년 때부터 읽어왔던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가시면 저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왓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면접은 대화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야기 보따리라는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세 가지 보따리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관련된 보따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보따리 하나,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관련한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우선 실제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도 내 인생을 다 되짚어 보신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우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생 그래프를 작성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본인의 경험들을 다 펼쳐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아니면 혹은 중앙에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두고 가지를 쳐나가는 형태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본인의 경험들을 펼쳐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혹은 연대기 순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은 내 경험을 전체적으로 다 펼쳐두시는 작업이 있은 후에 이제 그 경험 중에서 추출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제가 모든 면접 기출 문제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한 5년 동안 나와 있는 기출 문제 한 2,000건 이상을 한번 보고 나서 이 보따리 3개 안에 구성하는 형태로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인생의 희노애락은 다 있죠. 즐거움, 어려웠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도전을 통해서 극복하셨던 경험, 리더가 되셨던 경험, 새로운 시도로 창의력을 발휘하셨던 경험 등 이 안에서 대표 경험 5가지를 조금 추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선에 말씀드렸던 성실성, 책임감, 인내심, 적극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 위쪽의 경험 안에서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 구성이 진행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 직무에 대한 관심 부분인데요. 회사의 대표 홈페이지를 저는 면밀히 아주 샅샅이 훑어보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들에는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기업의 모든 기사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면접을 보러 가는 기업에 1년에서 2년치 정도의 기사를 다 보고 가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시게 되면 15년 차에서 20년 차 정도 되신 분들과 내가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를 알려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겸손한 자세로 전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 기본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에는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OLED의 약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SK 텔레콤이라든가 약간 그런 쪽으로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휴대폰의 기능 같은 부분들을 또 알고 있느냐 등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상경 쪽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공계 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실제 지식 기본 질문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식 기본 질문은 1학년, 2학년 때 배우셨던 전공 필수 과목을 다시 한번 리뷰하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원하신다면 아이디어나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을 실제 구성해 보셔도 좋은데요.
회사 내에 계열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나 지방 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기출 질문들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교대 근무나 지방 근무가 필수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것보다 교대 근무나 지방 근무 때문에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을 진행할 때는 교대 근무도 가능하고 지방 근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실무에 투입되게 되시면 가장 어려움들을 많이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저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나에 대한 부분과 직무에 대한 부분의 교집합을 찾으시면 지원 동기나 그리고 직무를 지원한 성격의 장점, 단점 부분들, 그리고 내 경험과 회사나 혹은 직무란 연결고리를 거는 작업들, 그리고 나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누구보다 빨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형태로 애사심이라는 부분들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케팅팀에 있건 연구개발직에 있으시건 세상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모든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관심 가지시고 호기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CJ제일제당의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좋은 식품 판매 프로모션을 기획해보라는 부분이 기업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지원자가 갖고 있으십니까? 라는 것을 물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업계 1위 통신사의 수익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번호 이동성 제도 도입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분석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사와 세상의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대표 경험과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교집합을 조금 뽑아보시게 된다면 나의 실제 직업관이나 인생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바로 뒷 슬라이드에서 비전과 입사업 포부가 어떻게 장기 근속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은 기획안이나 개선안 같은 것들을 제시하게끔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은 실제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라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답을 줄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캐릭터이자 차별화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나를 동식물로 표현해 보건 색깔로 표현해 보시건 어떤 것으로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대표 키워드를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쉽게 정의 내리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시게 되면 캐릭터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전과 입사업 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입사원의 46%는 재직 중인 회사가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복지나 연봉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단연탑일 텐데 저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기업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낮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조직의 문화는 받아들이되 내가
회사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변화의 방법들을 도모하려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가 소모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성장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기획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 즉 결제 라인들이 팀장님, 상무님, 대표이사님 등등 이런 형태로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무님은 도표가 많이 들어간 그래프 형태들, 도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보고서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상무님은 도표나 그래프보다는 글씨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은 가장 심플하게 한 장짜리로 좀 보여줘봐 라는 형태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한 가지의 기획 보고서를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 결제 라인에 따라서 계속 바꿔서 작성을 하셔야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시다 보면 반복적인 업무가 과연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런 물음표가 드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이것입니다. 충분히 시장 조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현직에 있는 실무자분들을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3분 이상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진리일 수 있으니 꼭 그렇진 않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를 조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해외의 선진 사례 아니면 혹은 산업별 전문 잡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국회 도서관에 보시면 실제로 별도 관이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방문해 보셔서 저런 산업 전문 잡지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섬유 산업에 나는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나 혹은 지인들이 이렇게 반문하겠죠. 사양 산업인 섬유 산업을 왜 지원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당차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섬유 산업은 세계에서 3대 안에 들어가는 게 한국의 섬유 산업이다. 나는 이것을 10년 혹은 20년 동안 내가 진행해 나가면서 전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도 한국의 섬유가 없는 곳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이 끄덕거릴 수 있게까지 만드실 수 있다면 그게 사양 산업이라도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동시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은 실제로 피라미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아래쪽은 종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그 뜻은 사원, 대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이렇게 가시는 과정에서 실제 이만큼의 영역들이 다 회사를, 조직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보시면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때 하시면 너무 늦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입으로 지원하실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게 된다면 반복적인 업무이건 수직적인 조직 문화이건 여러분들은 절대 소모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채용 공고를 8만 건을 분석한 부분인데요.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과 우대사항으로
텍스트를 쪼개본 모습입니다. 구글링이나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직무별로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니 이쪽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LG 채용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이 친구도 구글링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한번 찾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맞는 답변들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키워드들로 직무랑 연관성들이 있는 키워드들을 계속 검색을 해봤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적극성 가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를 기억시키는 방법,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땡땡 기업이고요. 면접관이 3분, 면접자가 5분입니다. 보통 다대다 면접이라고 불리는 면접 형태입니다. 다대다로 총 30분을 진행하는 것과 다대 1, 즉 면접관 여러 명에 면접자 한 분이 진행하실 때 30분은 여러분들 체감 자체도 다르실 것이고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하면 기억시킬까라는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선 공통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답변하실 분은 하셔도 좋습니다라는 형태로 면접관들이 지시사항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우선은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10년에서 15년 차 아니면 혹은 20년 이상의 장기 근속을 하신 분들에게 정답이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신입사원의 패기나 열정 등을 보여주시는 게 다대다 면접의 짧은 시간에서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시키는 방법을 또 한 가지 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 진행한 친구 학생 사례이고요. 그 친구의 표현으로는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점심시간 바로 전 타임인 11시 타임이 본인의 면접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5대5, 즉 면접관 5분과 면접자 5명이 진행됐고요. 실제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면접관 분들이 다들 좀 배가 고프신지 아니면 혹은 어떠하신지 빨리 끝내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질문을 던지더라도 답을 듣지 않으시고 집중하지 못하는 형태, 그리고 계속 시선이 서류랑 노트북만 계속 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그렇게 크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주 무심하게 취미 있으세요? 라고 물으십니다. 일반적인 답변,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했던 친구 사례인데요. 저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제 취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저는 뭐 다양한 장르 중에서 뭐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뭐 그 중에서 뭐 땡땡곡을 특히 좋아하고 뭐 실제로 노래방에 가면 뭐 트로트 잘 부릅니다. 근데 이 부분의 내용이 왜 나왔던 거냐면 제가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들을 살펴라라는 가이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발라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이 친구 딴에는 상황 대처, 그러니까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아, 트로트도 잘 부른다. 한번 신청곡 있으면 불러드리겠다까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그 친구한테
실제로 이렇게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물론 이 부분도 면접관 분들에 따라서 호불호는 나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우선 데이터에 기반한 부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땡땡 기사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점심시간인데 점심 메뉴를 선정하는데 오전 일과에 23분 정도를 허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곧 점심시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점심 메뉴 선정하시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 취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메뉴를 선정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정현동과 길이 듀엣 그룹으로 활동했던 뚱수라는 그룹의 고칼로리 노래를 하나 불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면접관들이 책상에 있는 서류와 컴퓨터만 보지 않고 한 번쯤은 고개를 이렇게 들여다 올려서 이 지원자를 쳐다봐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컴플렉스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있죠. 그분은 오똑한 코가 그분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오똑한 코 때문에 배우로서 배역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컴플렉스를 스스로 마주하시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강하게 믿는 마음을 가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시게 될 거고요. 대기업은 궁극적으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리더 씨앗이 있는 자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시드 솔루션에서 시드가 이 씨앗, 리더의 씨앗, 자질이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체적인 판단 물론 가능하지만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조금은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말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조직의 큰 방향은 따라가지만 자신의 범위 안에서 내 부서나 나의 직급, 나의 직무 안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동아리를 한번 해보셨던 경험들은 다 있으실 텐데요. 무임승차를 하려는 자,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불편과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친구들, 에너지 뱀파이어인 또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들까지도 문제들은 일어날 텐데 그때 빠르게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즘 실제로 직무 역량이 채용 트렌드 화두가 되면서 많이 나오는 직무 역량 중에 한 부분, 능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적응력을 이런 부분들로 나타내 주실 수 있겠고요. 삶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셔서 회사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황 자체에 매몰이 된다는 것은 연봉이 낮은데 우리 회사는 복지가 좋지 않은데 아니면 혹은 상사에 대한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부분들, 상황에 매몰된 케이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아니면 혹은 이직을 하면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있을 거야라는 희망들, 그리고 과음이나 과식 등으로 스트레스 탈출구를 가져가는 분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상황에 매몰된 케이스인데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원동력을 가지신 분들이야말로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취미나 특기를 물어보는 부분들이 이쪽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삶 전체에 전반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서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취업이 계속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들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요즘처럼 속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 불안감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하신 분들이야말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고 실제 분위기 메이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고요. 앞선에 말씀드렸던 삼성그룹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 현대자동차에서 인시드 솔루션을 활용했던 부분이 결국은 장기 근속 가능성과 하이 퍼포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를 예측하는 채용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대화입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가 제한된 안에서 진행되는 대화이죠. 대화를 잘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주도하시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면접관 분석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지만 실제로 저는 인사 담당자들의 고민을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이력서, 그리고 입사 지원서, 인적성 검사 결과표까지, 그리고 면접 평가표, 이 4가지를 한 번에 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 고충이 있으실까를 한 번쯤만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화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더 호감 가는 인재로 어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주제, 왓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제가 3가지 이야기 보따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한 번쯤 그냥 큰 종이에 여러분 이름을 하나만 적어두시고 가지를 쳐나가는 형태로 내가 그간 어떤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어려웠던 일, 그런 부분들을 꼭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심 있는 기업들을 5개 정도 선택하셔서 기업의 홈페이지도 꼼꼼하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들이지만 왜 저 현상이 일어나지라는 부분들을 호기심 있게 세상을 관찰하시면 아마 더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왓에 해당하는 이 3가지
이야기 보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 방법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 하나를 기억시키게 만드는 방법, 나만의 필살기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디자인학과 학생이 저를 그려줬습니다. 많이들 참 닮았다라고 얘기들 해주시는데요. 저와 면접 준비를 함께 하시면, 그리고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오케이입니다. 함께 면접 준비 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삶에 깃든 작은 행복과 감사함들을 느끼시면서 면접 준비를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을 배려하는 마음 잃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이야기 보따리 3가지 꼭 지금부터 챙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